여러분들하고 처음 작성을 하실 때 1단계 부분들을 작성하는 부분을 보여드리지를 못했죠. 먼저 프로젝트 등록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성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GV80 여기서 개발 프로젝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피팝 제출할 때 그 프로젝트 명을 여기에다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액티비티를 넣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고객사, 현대차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그가 실제 나중에 FME가 많아지면 검색을 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이제 설계 변경 프로젝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공정 변경. 그래서 나중에 태그는 이제 FME 검색을 할 때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정보, 산악용 자전거 프레임. 그 다음에 프레임 부분들은 2022년 신형 GV. 그 다음에 여기서 서브젝트는 이제 제품명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자전거. 기술 문서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제품명을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내가 매니저냐 아니면 프로젝트 참여자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날짜 스타트 점과 마지막 점 클릭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달력상에서 이제 들어가고요. 여기는 공장명, FME는 공장 단위로 작성을 하게 돼 있죠. 천안공장 이렇게 입력하시고, 작성 일자 2022년 4월 5일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제 1단계에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오른쪽에는 여기에서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누가 변경을 했는지 변경 로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팀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젝트 관리자는 누구다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리더는 누구고, 그 다음에 CFT는 누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해 놓으면 이름을 치시면 부서 직급,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끌고 오게 되고요. 나중에 CFT 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작성된 결과를 서로 이메일로 소통을 하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럼 1단계에 대한 이제 작성 내용이 끝났고요. 이게 엑셀 내보내기 했을 때 헤드라인에서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 이 프로젝트에다가 DFMEA를 작성할 거냐, PFMEA 작성할 거냐, 공정흐름도 관리계획서 어떤 것을 작성을 할 건지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PFMEA를 작성을 하겠다. 프로젝트에 이제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고 나서 작성을 하면은 여기에서 스타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제 FMEA를 이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산악용 자전거 FMEA, FMEA 넘버, 기타, 이제 아까 공정 책임 이런 걸 작성을 했죠. 그리고 저장하고 스타트. 이제 2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구조 분석, 기능 분석, 고장 분석이에요. 1레벨, 2레벨, 3레벨로 같이 얼라이먼트가 돼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 공정 네트워크를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입력 워크시트가 이제 나타나죠. 입력을 하실 때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완제품 공정은 하나죠. 그래서 자전거 프레임 제조 공정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이 만약에 3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로 추가, 위로 추가, 여러 줄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이 3개다 그러면 2개를 더 추가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10번 공정, 여기에서는 커팅 공정, 더블 클릭해서 20번 공정, 프레스 공정, 30번 공정, 용접 공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 숫자만큼 이 부분을 쓰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3레벨 포엠을 갖다가 쓰게 이제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맨, 머신, 그 다음에 인머트리얼,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이 기본적인 요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4가지 요소가 다 있다. 그러면 여러 줄 추가해서 4. 4개가 추가됐죠. 먼저 셋업 엔지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자, 그 다음에 커팅 머신, 설비로서는 커팅 머신, 그 다음에 머신으로서는 폼날. 만약에 이제 작업 환경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물 관리나 뭐 청정도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죠. 이제 프레스 공정 여기에서 아래로 추가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작업자부터 썼어요. 셋업 엔지니어 빼먹었네. 위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셋업 엔지니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나중에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은 셋업 엔지니어도 나중에 이제 각 공정명마다 셋업 엔지니어가 나오기 때문에 커팅 셋업 엔지니어, 커팅 작업자, 그 다음에 설비도 그냥 뭐 생산 설비 이렇게 쓰지 마시고 소잉 머신, 프레스, 용접기 이렇게 식별 가능한 고유 명칭을 쓰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머신으로 프레스, 그 다음에 여기는 용접, 셋업, 엔진 이렇게만 이제 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신 뒤에 여기에 있는 기능을 이제 이쪽으로 이제 쓰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아래로 행 추가를 갖다가 하면 1레벨 여기에 해당되는 행들이 이렇게 이제 쭉 추가가 되고요. 회수액은 입력을 안 하셔도 되는 란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 부분이 1대1로 매칭돼서 움직이죠. 이 뒤쪽, 이 부분은 이쪽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사, 고객, 사용자 측면에서 이제 기능을 입력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쪽 프레스 공정에서 기능이 만약에 3가지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늘어나시죠? 예. 그래서 프레스 공정의 기능이 여기는 3가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2레벨은 2레벨끼리, 3레벨은 3레벨끼리 1대1로 매칭이 된다.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해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이 부분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잘못 작성을 했으면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1레벨 보기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제 레벨별로 우리 완제품 공정에서의 기능, 완제품 공정에서 기능이 불만족했을 때 고장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편의상 그냥 기능 1,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더블 클릭해서 이걸 붙여 넣으시면 돼요. 기능 2, 여기는 이제 기능 3 이렇게 이 부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이제 불만족한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기능 2를 불만족한 게 만약에 고장이 2개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 자사에 관련된 고장이 2개다. 그러면 여기는 고장 영향 1. 엑셀로 작성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컨트롤 A, 컨트롤 C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그래서 FMEA 사판이 잘 작성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붙여넣으셔도 이제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고장 1레벨에 대한 이제 분석이 다 끝났어요. 2레벨. 2레벨은 우리 이제 3개 공정이 있는데 이 3개 공정에 대한 이제 기능과 고장을 씁니다. 커팅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면에 따라서 지정된 길이만큼 파이프를 절단한다. 이렇게 이제 쓰죠. 그래서 파이프를 절단한다. 이번에 UFMEA는 여기 이제 제품 특성을 넣게 돼 있죠. 이 제품 특성이 불만족한 게 길이죠. 그래서 이제 요 해당되는 부분에서 나중에 불량으로 판정될 수 있는 여기에서 이제 길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으로 넣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커팅할 때 길이만 자르면 되느냐? 보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아래로 추가. 그래서 여기도 여기는 뭐 검사 기준에 따라 벌을 제거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기능이 이제 2개 이상 있을 때 여기는 이제 프레스 기능, 여기는 이제 용접 기능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 대한 이제 분량이죠. 기능에서 이제 불만족한 형태죠. 이게 이제 망목 특성인 경우는 고장이 2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길이가 초과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길이가 미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버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기능을 불만족한 부분들을 고장으로 이제 바로 쓰시면 이게 고장에 대한 그 형태로 가게 됩니다. 프레스 공정에서의 고장. 그래서 프레스 공정에서도 고장이 2개가 있다.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예, 물론 이제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를 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는 용접 분량. 용접 분량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용접에 대한 강도가 미달된다든지 크랙이 발생을 한다든지 포로시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장이 되겠죠. 2레벨.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트리 구조로 하위를 쭉 연결하는 것보다 더 쉽게 이 부분을 고장 분석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3레벨 작성하기. 여기에서 이렇게 포엠을 저희가 FMEA 핸드북에 없는 부분을 이제 쓴 부분은 누락을 하실까봐 이제 이 부분을 쓴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능 분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가 고장이 되겠죠. 이 기능을 불만족한 걸 여기다 쓰면 고장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업 기능 이렇게 쓰고 작성하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시로 이렇게 작성한다 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면 여기에 대해서
고장을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해서 고장 부분이 나오는 부분들. 네. 고장 원인 2. 물론 이제 고장 원인이 여러 개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용접을 할 때 셋업 엔지니어가 셋업을 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용접의 3대 조건이죠. 전류, 전압, 그 다음에 용접 뭐 속도, 이런 부분들을 뭐 셋업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고장은 뭐예요? 전류 값을 잘못 셋업하거나 전압을 잘못 셋업하거나 용접 속도를 잘못 셋업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 공정 특성치, 이게 관리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죠. 이러한 부분이 여기서 세 가지로 나중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고장 원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고장 원인을 여기에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분석을 하시면 이제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1레벨 누락된 부분, 여기서 해당되는 상위에 회색이 없으면 다 작성이 된 겁니다. 예, 이렇게 바로 눈으로 누락된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 레벨 보기를 하면은 실제 이제 FMEA가 이렇게 4레벨까지 다 완벽하게 작성이 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상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인 이제 고장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럼 고장 분석은 가운데 있는 이 고장 형태를 기점으로 원인과 영향을 매칭을 하는 부분이에요. 네트워크, 고장 네트워크 연결할 때는 저희 소프트웨어만 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죠. 4단계 클릭을 하시고 고장 연결하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고장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길이가 초과된 이유를 봤더니 하위 연결. 그러면 이 부분은 커팅 공정에서 엔지니어가 셋업을 잘못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체크가 되죠. 그 다음에 작업자가 이 부분은 길이를 잘못 세팅을 했다. 커팅 머신이 여기에서 흔들림이 많더라. 톱날이 문제가 있더라. 이걸 이제 더블 클릭해서 고장 연결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여기에 관련된 고장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 회사에서는 폐기가 발생을 하더라. 고객사에서는 조립 불량이 발생을 하더라. 나중에 사용자 측면에서는 자전거가 뒤뚱거리더라. 이렇게 이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하위 연결. 이렇게 연결하시면 여기에 이제 색깔이 없어질 거고 연결이 이제 됐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뒷공정, 커팅 공정에서 이 부분 이제 연결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FMEA 작성할 때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뒷공정에서 용접 불량이 나타났던 이건 커팅 공정에서 길이를 잘못 잘라서 해당되는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용접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 공정에서 형상을 잘못해서 두 개의 맞대기를 했을 때 형합이 안 맞거나 즉 앞에 공정에서의 이런 불량의 요인들이 뒷공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고장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여기는 커팅 공정에서 작업자가 이런 실수를 하더라. 설비가 문제가 있어서 길이가 잘못되고 프레스에서 벌을 제대로 못하고 용접 공정에서 용접 조건이 잘못 셋업이 됐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복합 고장 부분들을 연결을 해야 실제 여러분들의 제조 공정에서 나타나는 고장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있을 때 자사, 고객, 소비자까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이 이제 다 분석이 되면 여기가 전부 다 이런 색깔이 이제 변하게 되죠. 그럼 이제 고장 분석이 다 끝난 부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여기는 연결 안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은 추가해서 저희가 연결하시고 다 연결이 끝났다 그러면 이 부분 밖으로 나가기를 해서 해당되는 공정에서 분석되는 부분들을 확장하겠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5, 6단계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장을 기점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심각도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사적인 측면에서 폐기가 발생한다, 재작업이 발생한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자동차의 기능이 불만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 관리 부분들은 이 고장 원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셋업은 우리가 셋업 표준을 운영을 한다. 작업자는 작업 표준 설정하고 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설비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예방 보전을 한다. 톱날 같은 경우는 400회마다 교환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불량이 과거에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 이 부분은 봤더니 우리가 시제품을 만들 때 1000개당 2개 정도 발생을 하더라. 이 부분은 우리가 10,000개당 하나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발생도를 이전 경험에 비추어서 신제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시고 검출 관리 길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자로 체크를 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검사하는 방법이 다 똑같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검출도 줄자로 검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계량치 이 부분으로 검사를 하는 건데 게이지 R&R 결과가 수용 가능한 합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쪽 공정에서는 게이지 R&R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팅을 하시면 여기가 하이, 미디엄, 로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쭉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엑셀로 이미 우리 회사에는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이제 불편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저희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PFMEA를 이렇게 이제 띄워 놓으세요. 내용 부분들을 여기다 더블 클릭을 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존에 엑셀 잘 작성된 FMEA 사판 내용들도 쉽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운영을 하실 수도 이제 있습니다.